O2 통합과학 25쪽부터 숙제풀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빅뱅 직후 가장 먼저 생성된 입자는 우리 뭐라고 할 거지? 네 글자로 기본 입자라고 하겠네요. 기본 입자는 우리는 쿼크랑 전자만 배웠습니다. 두 번째, 쿼크 3개가 결합하여 생성된 입자 보겠습니다. 쿼크 3개가 UUD 또는 UDD로 결합해가지고 양성자랑 중성자를 만들었었죠. 양성자는 업쿼크, 업쿼크, 다운쿼크, 중성자는 업쿼크 하나랑 다운쿼크 2개. 이해 갔습니까? 네. 양성자 2개랑 중성자 2개. 양성자 개수랑 내가 똑같은 게 뭐라고 그랬죠? 원자 번호랑 똑같은 말이라고 했습니다. 즉 양성자 2개니까 원자 번호 2개. 그리고 전자는 없으니까 핵만이겠네. 헬륨 원자핵. 원자핵과 전자가 결합한 건 원자라고 부를 거고요. 이해 갔죠? 네. 2번 보겠습니다. 스펙트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동그라미, 옳지 않은 것은 X로 표시하세요. 고온의 별 표면에서는 모든 파장에 걸쳐 연속적인 세개띠가 나타난다. 자, 요거 연속 스펙트럼이라고 했었죠, 우리가. 네. 니은 태양의 스펙트럼 흡수선을 분석하며 태양의 구성 원소 알 수 있었고 우리가 프라운호퍼선이라고 불렀습니다. 세 번째, 수소와 헬륨의 스펙트럼에 나타나는 방출선의 위치와 개수는 다 다릅니다. 다 다른 게 아니라 다릅니다, 둘이. 그래서 선생님이 마치 지문 같은 애라고 했습니다. 수소 패턴이랑 헬륨 패턴이랑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패턴만 보고도 어떤 원소인지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3번 보겠습니다. 우주를 구성하는 원소 중에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두 원소는 모모와 모모이고 수소와 헬륨이고 질량비는 약 3대 1입니다. 확인 문제 보겠습니다. 탐구 A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옳은 것은 동그라미 옳지 않은 것은 골라라. 뭐 탐구 A가 지금 요거겠죠? 뭐 간이 분광 스마트폰 카메라 렌즈 쪽에 간이 분광기를 붙이고 뭐 백열등에서 방출되는 빛을 간이 분광기로 관찰하고 뭐 그래서 뭐 수소 헬륨 방전관에 들어있는 것도 관찰하고 자 해보겠습니다. 스펙트럼의 종류에는 연속 스펙트럼, 흡수 스펙트럼, 방출 스펙트럼 있고 요거 두 개는 합쳐서 선생님이 선 스펙트럼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수소, 헬륨, 나트륨, 칼슘 방전관을 관찰하면 흡수 스펙트럼이 나타난다. 방전관에서는 방출 스펙트럼이 관찰됩니다. 왜냐하면 내비뒀기 때문에 떨어지면서 나오는 거거든요. 3번 보겠습니다. 별 A의 흡수 스펙트럼에서 칼슘의 흡수선이 나타난다. 별 A의 흡수선에서 칼슘의 흡수 스펙트럼이 나타난다고 하기에는 요게 겹치지가 않네요. 요게 겹치지가 않아서 틀렸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동일한 원소의 흡수선과 방출선이 나타나는 위치는 같다. 주민등록번호니까 지문번호니까 별빛의 스펙트럼을 분석하면 그 별을 구성하는 원소의 종류를 알 수 있다. 맞는 말이고요. 자, 2번. 탐구 A에서 수소, 헬륨, 나트륨, 칼슘 중 별 A와 B에 공통으로 존재하는 원소를 쓰고 모든 천체에서 이 원소가 발견되는 까닭을 적어라. 자, 한번 위로 올라가서 보겠습니다. 별 A랑 B랑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애가 지금 보니까 느리리리리리리 띠리리리리 이렇게 하나 잠깐만요. 수소 수소는 별 A도 있고 별 B에도 있네요. 그치? 근데 이거 여긴 있는데 여긴 없으니까 틀렸고요. 나트륨 요거 여기에는 있는데 여긴 없으니까 틀렸고요. 이거 칼슘 여긴 있는데 여긴 없으니까 틀렸습니다. 즉 별 A, B에 둘 다 들어있는 건 수소 원자밖에 없습니다. 수소 원소. 수소. 자, 수소가 왜 가장 많을까? 수소는 우주 초기의 전역에서 형성된 우주를 구성하는 가장 많은 원소이기 때문이겠죠.
3번 보겠습니다. 그림은 서로 다른 원소 AD의 스펙트럼과 어느 별, 기억, 니은의 스펙트럼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골라라. AD의 스펙트럼에서는 방출선이 나타난다. 맞는 말이고요. AD는 모두 별 기억의 구성 원소이다. AD는 모두 별 기억의 구성 원소라고 하기에는 요거는 여기 없는데 D는 안 들어있는데 스펙트럼을 분석하여 별을 구성하는 원소의 종류를 알 수 있다. 맞는 말이죠? 답은 3번. 너무 쉽고요. 자, 4번 보겠습니다. A, D 중에서 별 니은을 구성하는 원소를 모두 적어라. 요게 요거. 직선이죠? 일단 A 들어있네요. 그런 다음에 얘들 안 들어있는 걸 먼저 판단하는 게 되게 쉬워. 요거 B는요, 여기 없습니다. 그치? 그러니까 B 안 들어있고요. C 요거 두 가닥 여기 없습니다. C 안 들어있고요. D 들어있, D는 이렇게 보니까 D 들어있네요. A랑 D가 정답입니다. 괜찮을까요? 네. 너무 잘했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29번 보겠습니다. 29쪽. 자, 그림은 우주의 탄생과 진화를 설명하는 빅뱅 우주론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 A가 일어난 시기는 현재로부터 약 138억 년 전이다. 선생님 이거 기억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니은 보겠습니다. A 이후 우주의 크기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빅뱅 우주론이죠, 그게. A 이후 우주의 온도는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맞죠? 왜? 단열 팽창하고 있으니까. 자, 5번. 자, 다음 보겠습니다. 2번. 빅뱅 우주론에 따라 우주가 팽창하면서 일어난 어쩌고저쩌고 선생님이 작은 거부터 먼저 만들어진다고 그랬습니다. 기본 입자 만들어질 거고요. 수소 원자핵이 만들어질 건데 수소 원자핵이랑 똑같은 말이 뭐였지? 양성자 만들어질 거고요. 그런 다음에 수소 원자랑 헬륨 원자 전에 헬륨 원자핵이 만들어질 거고 그 다음에 원자 만들어질 겁니다. 답은 2번. 자, 3번 보겠습니다. 그림은 빅뱅 이후 A와 B 시기에 우주를 구성하는 주요 입자들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라. 자, A 시기는 빅뱅이 일어나고서부터 약 1초 후이다. 헬륨 원자핵이 있는데 어떻게 1초 후입니까? 적어도 3분이 지났겠네요. 틀렸습니다. 자, 니은 보겠습니다. B 시기가 일어나고 B 시기는 빅뱅이 일어나고 약 38만 년 후다. 약 38만 년 후가 되어야 수소 원자랑 헬륨 원자가 존재할 수 있겠죠. 우주의 크기는 A 시기보다 B 시기가 더 나중이니까 B 시기가 더 크겠죠. 답은 니은 디귿 4번. 4번 보겠습니다. 그림 가와 나는 각각 우주의 나이가 20만 년일 때와 300만 년일 때 빛과 우주를 구성하는 입자의 모습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어쩌고 저쩌고. 가 시기에 전자는 수소 원자핵으로부터 분리되어 있다. 음, 가시기의 전자는 수소 원자핵으로부터 분리되어 있네요. 전자랑 원자랑 따로 있으니까 양성자랑 똑같은 말이 뭐라고? 수소 원자핵. 나 시기는 우주의 나이가 300만 년일 때가 아니라, 쏘리. 하나는 20만 년이고 하나는 300만 년이니까 이게 더 이전일 테니까 이게 20만 년. 그럼 이건 나중일 때니까 이건 300만 년. 맞는 말이죠? 됐고요. 그런 다음에 우주의 밀도는 가시기가 나시기보다 크다. 우주가 지금 빅뱅 우주론이기 때문에 질량은 변하지 않고 부피가 점점 커지고 있거든요. 즉 부피가 점점 감소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시기가 밀도가 더 커야 됩니다. 답은 5번. 괜찮을까요? 네. 자, 5번 보겠습니다. 그림 가다는 여러 종류의 스펙트럼이 형성되는 경우를 나타낸 것이다. 요거 연속 스펙트럼이고요. 요거 흡수 스펙트럼이고요. 요거 방출 스펙트럼이겠네요. 요거 방출 스펙트럼이니까 고온 기체고요. 요거 흡수 스펙트럼이니까 저온 기체겠네요. 고온의 기체가 A라고 했으니까 틀렸습니다. 가에서 연속 스펙트럼 맞고요. A와 B가 동일한 원소로 이루어진 기체라면 나와 다에서 선 스펙트럼 파장은 동일하겠죠? 답은 기억 디귿 3번. 그림 가라는 두 원소의 스펙트럼을 나타낸 것이다.
지금 100% 일치하고 있네요. 이쪽에. 이쪽도 그런데요. 그치? 그러니까 둘 다 같은 원소로 되어 있는 거 알겠습니까? 가는 흡수 스펙트럼 맞고요. 저온의 기체를 통과하면 흡수 스펙트럼에 대한 설명이니까 나랑 같이 나타날 수 있겠네요. 가와 라는 동일한 원소에 의한 스펙트럼이다. 다르게 생겼어요. 가와 다, 나와 라가 동일한 스펙트럼, 동일한 원소에 의한 스펙트럼이죠. 답은 3번. 7번 보겠습니다. 그림은 태양의 스펙트럼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프라운호퍼가 수백 개의 흡수선을 발견했다. 맞죠? 태양의 대기를 이루는 원소들을 알 수 있고요. 태양의 대기는 한 종류가 아니라 여러 종류로 되어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답은 3번. 8번 보겠습니다. 그림은 빅뱅 이후 헬륨 원자핵이 모두 생성되었을 때의 양성자와 중성자의 개수비를 나타낸 것이다. P는 양성자, N은 중성자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라. 빅뱅 후 약 3분이 되었을 때다. 자, 빅뱅 후 약 3분이 되었을 때도 이 헬륨 원자핵이 생성되었을 때라고 했으니까 3분 맞죠? 네. 수소 원자핵과 헬륨 원자핵의 개수비는 2, 4, 6, 8, 10, 12, 12대 1이 맞고요. 질량비는 3대 1이죠. 7대 1은 뭐야? 양성자랑 중성자의 개수비였죠. 답은 3번. 자, 9번 보겠습니다. 우주 전역에 존재하는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가 3대 1이라는 것을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을 서술하시오. 네. 자, 한 번만 보겠습니다. 선생님이 그 질량비가 3대 1인 걸 알 수 있는 방법은 스펙트럼에서 선 두께가 질량비라고 했습니다. 선 두께 비교하면 됩니다. 수소에 의해 만들어진 선 스펙트럼의 스펙트럼의 선과 그 헬륨에 의해서 만들어진 스펙트럼의 선 두께가 3대 1입니다. 그런 다음에 그림은 빅뱅 우주론에 따라 입자가 생성되는 과정을 나타내는 것이다. A는 전자이다. 쿼크 맞죠? 여기 원자 핵일 거고 얘는 중성자일 거고 A는 전자고 B는 중성이고 헬륨 원자핵은 C에 해당한다. 그쵸? 왜냐면 양성자랑 똑같은 거는 수소 원자핵이거든요. 헬륨 원자에서 A의 수는 양성자 수보다 작다. 헬륨 원자에서 A 전자의 수는 양성자 수랑 똑같아야지. 뭔 소리야? 답은 4번. 2번 보겠습니다. 그림은 빅뱅 이후 어느 시기에 일어난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자, 빅뱅 후 약 38만 년이 지난 시기에 일어난 변화이다. 38만 년이 지났을 때 전자랑 원자핵이랑 결합했죠. 맞는 말. 이 시기에 자유롭게 돌아다니던 전자가 원자핵과 결합해서 원자를 형성했다. 이 시기에 자유롭게 돌아다니던 전자가 원자 맞죠? 아, 아. 3번. 디귿. 전자가 원자핵과 결합한 것은 우주 팽창으로 인한 온도 하강 때문이다. 맞는 말이죠? 답은 5번. 자, 3번 보겠습니다. 그림 가는 수소의 흡수 스펙트럼을 나는 여러 종류의 스펙트럼을 나타낸 것이다. A와 B는 각각 방출 스펙트럼과 흡수 스펙트럼의 하나이다. 저온의 기체니까 흡수 스펙트럼일 거고 고온의 기체니까 방출 스펙트럼이겠네요. 가는 흡수 스펙트럼이니까 A에 해당하니까 틀렸습니다. 별빛을 분광기로 관찰하면 흡수 스펙트럼이 관찰될 겁니다. 왜냐하면 저온의 대기를 통과하면서 상대적으로 흡수당했기 때문이죠. 수소 방정관은 방출 스펙트럼이고 가가 아니라 검정색 바탕에 몇 개만 색이 있는 게 나오겠죠? 답은 2번. 잠깐만요. 내가 뭐 잘못했나? 수소 방전관을 분광기로 관찰하면 쏘리 같은 파장의 방출선이 나타난다. 지금 이거 수소의 흡수 스펙트럼이라고 했으니까 수소 방정관에서 나오는
수소 방출 스펙트럼이랑 선 패턴, 선의 위치가 똑같을 겁니다. 그래서 같은 파장의 방출선이 나타나겠죠. 흡수선이랑 가의 흡수선이랑 동일한 위치에 나타난다. 답은 니은디귿 4번. 이 중요한 보기였고요. 4번 보겠습니다. 그림은 현재 우주를 구성하는 원소의 질량비를 나타낼 것이다. 이거 수소겠죠? A는 우주 초기에 진화 과정에서 만들어졌고요. A와 헬륨은 우주의 별과 은하를 구성하는 A와 헬륨은 우주의 별과 은하를 구성하는 주요 원소가 되었고요. 원자핵과 전자가 결합하여 원자가 만들어진 시기의 우주의 온도는 3000켈빈이었습니다. 지금 약 3켈빈, 2.7켈빈이고요. 답은 3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